네, 안녕하십니까. 5회 시한스푼 30번째 진행을 맡은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협회장이면서 신앙송가인 김정미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입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2022년도가 저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까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빨리 흐른다고 하는데 정말 눈 깜짝하니 지나가 버렸네요. 코로나 핑계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새해 계획도 미처 세우지 못하고 벌써 반년이 흐르다니 너무 허무하기만 합니다. 더 이상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마음을 잡고 2022년도 남은 반년은 꼭 헛되이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마음을 다스리고 싶을 때 좋은 글을 찾아서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7월을 맞이해 좋은 시를 모아보았습니다. 폭염과 장마를 이겨내고 행복한 여름을 만들어줄 7월의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임창정이 부릅니다. 라스트 썸머. 했었지만 한다는 말이 이젠 더 이상 사랑은 안 된다고 친구로 남자고 친구로 내가 바보처럼 무너질까봐 진작부터 부적절함을 알고 있었어. 네가 놀랄까 잠시 고민했던 거야. 도망가 그 사람에게로 나는 모른 척 눈물 흘릴게. 난 그 장면을 봐버렸어. 실수가 아닌 너의 남자를 친구로 남자는 그 말부터가 저가 슬픈 연기로 날 웃게 하지 마. 처음부터 뜨거웠던 우리 시작은 운명처럼 나만 한다 행복했지. 이제야 알았어 네 모습 이상했던 게 이제 풀려가. 난 그 장면을 봐버렸어. 실수가 아닌 너의 남자를 친구로 남자는 그 말부터가 저가 슬픈 척하며 날 쳐다보지 마. 이상하겠지. 내 달림에 익숙함이 아니라서 당황했니. 잔인한 너. 난 그 장면을 봐버렸어. 실수가 아닌 너의 남자를 친구로 남자는 그 말부터가 저가 슬픈 연기로 날 웃게 하지 마. 네,
멀티 엔터테이너로서 또한 예능, 가수, 연기 세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분이죠. 승무원 출신의 서하얀과 결혼한 임창정은 슬아의 아들 5명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나다움을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와중에 적당한 치객기와 함께 즐거운 음악을 듣는 것은 무른 일상을 잠시나마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별것 아닌 것들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앙송에 앞서 먼저 오늘 나오신 게스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부회장님이신 김기정 신앙송가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주셨습니다. 지용시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이신 한선자 신앙송가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지용시협회 회원인 위순영 신앙송가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반가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무더운 날씨에 마스크까지 해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여름입니다.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여 기분 좋은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옥천 지용시 낭송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여름에도 더위 조심,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회원이면 신앙송가인 한선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지치지만 그늘 속 한 줄기 바람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바쁜 일상에서 휴식을 취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용신앙송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인 위순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7월의 무더위 사냥을 위해 시원한 그늘에서 듣기 좋은 노래와 읽어보기 좋은 시를 모아 60분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행복한 7월, 건강한 7월을 흠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꽤 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여름은 더운 계절이기에 땀을 많이 흘리게 돼 그 결과 쉽게 지치게 됩니다. 지치는 현상이 오래되면 면역력이 저하돼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그래서 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운동을 통해 적절히 땀을 배출해 주는 것도 좋은 여름나기인 듯한데요. 우리 한선자 낭송가님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제철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고 더불어 보양식을 통해 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참외는 첨가라 하여 무더운 여름에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는다 하여 조금씩 섭취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은 평상시에 섭생이 참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음식 섭취를 통한 건강 관리가 아주 중요할 듯합니다. 보양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삼계탕이나 추어탕 등의 보양식을 자주 먹어 허한 체력을 보충하고 인삼 등으로 기를 북돋아주고 있으며 특히 오미자를 차처럼 끓여서 수시로 복용하면 무더운 여름을 지내기가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평상시 몸 관리를 통해 힘들고 지치기 쉬운 여름을 잘 극복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그럼 나른한 오후 여름에 생각나는 시 한 편 낭송하고 가겠습니다. 박두진 시인의 7월의 편지를 한선자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7월의) 편지. 박두진. 7월의 태양에서는 사자새끼 냄새가 난다.
7월의 태양에서는 장미꽃 냄새가 난다. 그 태양을 쟁반만큼씩 목에다 따다가 걸고 싶다. 그 술의 초원을 달리며 심장을 싱싱히 거슬리고 싶다. 그리고 바람, 바다가 밀며오는 소금 냄새의 깃발, 콩 냄새의 깃발, 아스팔트 냄새의 그 잉긋빛 냄새에 바람에 펄럭이는 절규. 7월의 바다에 저 출렁거리는 파면, 새파랗고 싱그러운 아침의 해안선에 조국의 포옹. 7월의 바다에서는 내일의 소년들의 축제 소리가 온다. 내일의 소년들의 꽃비둘기 날리는 소리가 온다. 네, 청록파 시인으로 유명한 박두진 시인님의 7월 정말 잘 들었습니다. 1939년 정지용의 추천으로 문장에 시인 향연과 묘지송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셨습니다. 1949년에 조지훈, 박목월과 함께 청록파를 결성하고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해, 또 청산도, 그리고 하늘, 별밭에 누워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인상적인 여름시 한 편 어떻게 들으셨나요? 7월의 태양에서는 무럭무럭 자라 초원의 왕이 될 사자새끼의 냄새와 장미향이 떠오르는 장미꽃 냄새가 난다라고 했네요. 7월의 태양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합니다. 네, 7월의 태양을 쟁반만한 크기로 똑똑 수약을 해봅니다. 메달처럼 목에 걸고 남은 태양은 바퀴로 만들어 수레를 타고 초원을 달립니다. 심장이 구릿빛으로 그을려지겠죠. 바람을 통해 소금 냄새와 전 콩밭 냄새를 안 맡아봤지만 아무튼 콩밭 냄새와 아스팔트 냄새 그리고 또 잉크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바다를 통해 화자는 의지와 신념을 세상에 펼치기 위한 절규를 느낀 것이 아닐까요? 새파랗고 싱그러운 아침의 해안선을 조국의 포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애국적이거나 이념적인 시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7월의 자연 속에서 우리나라, 우리 땅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미래는 밝고 아름다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의 바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런 미래를 알려줍니다. 7월의 편지에는 아름답고 힘찬 생명력과 그 생명력을 사용하여 즐기고 우리의 의지와 신념을 느끼고 되새기며 우리나라의 현실로 녹아들어 우리의 밝은 미래가 느껴진다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7월의 편지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7월 하면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모두들 즐겁게 들어보시고 여름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레드벨벳이 부릅니다. 7월 7일. 그냥 꿈에서 깬 것뿐이야. 또다시 까마득한 저 슬픈 별 하나.
잘가 서툴게 인사하고 뒤돌아서 오는 길은 참 멀기도 하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그 짧았던 순간 모든 게 너와 날 위해 멈춰있던 그 순간 왜 그게 기적인 걸 몰랐을까. 오래된 스토리와 그날의 멈춘 나 사랑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이별하는 중인 걸 은하수 너머에 아득히 먼 곳에 하얀 우리의 기억을 건너는 날 꿈속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 우리 다시 만나. 난 서둘러 잊지 못해 달력을 넘겨도 난 늘 제자리니까. 너의 눈빛은 스친 손끝에 그 짧았던 순간 모든 게 너와 날 위해 멈춰있던 그 순간 난 그때 반짝이게 된 것 같아. 오래된 스토리와 그날의 멈춘 나 사랑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이별하는 중인 걸 은하수 너머에 아득히 먼 곳에 하얀 우리의 기억을 건너는 날 꿈속이라도 괜찮으니까. Baby one of these days one of these years 기다림은 내게 사소한 일일 뿐인 걸. 오래된 스토리와 그날의 멈춘 나 사랑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이별하는 중인 걸 은하수 너머에 아득히 먼 곳에 하얀 우리의 기억을 건너는 날 꿈속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 우리 다시 만나. This night. 레드벨벳의 7월 7일은 견우와 직녀설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던 순간을 회상하며 이별의 시간을 지나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담은 R&B의 발라드 곡입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아련한 감상을 듬뿍 담아서 레드벨벳 스타일로 풀어냈습니다. 기존의 통통 튀는 이미지와는 상반된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저희가 7월은 그레고리력의 1년에 12개의 달 중에 7번째 달입니다. 31일까지 있고요. 또한 한 해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음력으로는 온유월이라고도 하고 이달과 그 해의 4월은 항상 같은 요일로 시작되는 거 혹시 아셨나요? 또한 윤년의 경우에는 그의 1월과도 같은 요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낭송가님들은 7월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네, 저는 7월 그러면 여름방학이 생각납니다.
중고등학교의 고말고사도 보통 이맘때입니다. 그리고 꼭 방학 숙제가 주어지죠.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방학 내내 산과 들로 신나게 뛰어놀다가 개학 하루 앞두고 밀린 일기 쓰느라 진땀을 빼곤 했습니다. 특히나 일기예보를 알지 못해 언니나 동생 일기장을 몰래 보곤 했습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시원하고 알차게 보내는 방법으로 외국어 능력이 실로 중요해진 만큼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고들 합니다. 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EF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보다 더 장기적인 해외 실무 경험을 위해서 워킹 홀리데이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여름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또 무엇이 있을까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색다른 일들이 있는데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기차 여행인 레일로가 있습니다. 만 25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차 여행입니다. 레일러들은 투어나 관광지 입장 등에서 제휴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처럼 젊으니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청춘들의 뜨거운 도전, 국토 대장정도 있습니다. 네, 이외에 나누는 즐거움이 큰 봉사활동 그리고 경험자의 생생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멘토링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멘티들은 멘토들에게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고민도 함께 해결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신앙송 하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런 시는 어떨까요? 위순용 신앙송가님이 낭송합니다. 264의 청포도입니다. 청포도 264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다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언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네, 264의 청포도 잘 들었습니다. 계절에 맞는 여름시, 짧고 좋은 시를 떠올리자면 264의 청포도를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264 시인은 어떤 분인가요? 네, 264 시인은 본명은 이원록이에요. 264는 형무소 수감번호 264번을 필명으로 사용한 일제강점기 저항시인이고 독립운동가입니다. 일제에 항거하며 17번 감옥에 갇히며 독립운동에 직접 나서기도 했으며 우리 말과 글을 통해 민족혼을 각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인물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청포도는 어떤 시인가요? 네. 264의 청포도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적 감각에 조국 항복에 대한 희망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어요. 특히 식민지를 이겨내고자 하는 극복 의지가 담겨 있고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청포도지만 시인에게 당시의 청포도는 고달픈 우리 민족이었겠죠.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생을 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김기정 낭송가님은 7월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 있을까요? 저는 7월 그러면 휴가가 생각이 나요. 벌써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름 휴가는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이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삶의 활력을 다시 얻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처럼의 휴가가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알차고 유익한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세심히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휴가에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휴가는 단지 놀고 즐기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거나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내일을 새롭게 준비하는 것도 휴가가 주는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곡이나 바다로 피서를 떠나지 않아도 여름 휴가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번 휴가는 가족 또한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봉사도 하고 휴가의 참 의미를 찾고 보람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휴가철에 모처럼 독서로 새로운 인생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서관은 자주 이용해도 돈이 안 들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독서는 비싼 돈을 내야만 갈 수 있는 여행지도 책을 통해 쉽게 갈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가족들과 함께 손주들이 숨결이 녹아있는 성역을 찾아보는 일도 계획을 세워 준비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휴가 기간이 단순히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를 찾아 떠나는 또 하나의 순례 여정임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듯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애청자들을 위해 여행에 대한 팁을 하나씩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호텔의 위치는 자신들의 여행하고자 하는 일정에서 유리한 곳으로 잡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나라에 따라 치안이 좋지 않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한 숙소를 꼭 선택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행업계에서는 가장 비수기가 6월과 9월입니다. 6월은 여름휴가 한 달 전이라 상품이 팔리지 않고 9월은 휴가 직후라 수요가 적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행 일정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때 떠나보는 꼼수를 부려봄도 좋을 듯합니다. 패키지 여행은 가격 비교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같은 여행사 상품이라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일정표를 꼭 자세히 봐야 하고 여러 여행사의 상품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네, 애청자들을 위한 여행에 정말 좋은 팁이 많은데요. 저도 귀를 쫑긋 세워서 들었습니다. 일단 메모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부모들의 직장에서도 이 시기가 휴가철인 만큼 자녀들의 여름방학 기간과 겹치므로 가족여행을 가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여행에 관한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여행을 부르는 신나는 노래 조용필이 부릅니다. 여행을 떠나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네, 가왕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듣다 보니 정말 배낭을 메고 푸른 언덕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조용필이 곡을 만들어 부른 국민 애창곡입니다. 조용필은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가요계의 역사이며 전설이며 가왕이면서 국민 가수로 불리며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요계에 오빠 부대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레전드 가수이기도 합니다. 노래 들으면서 시원한 계곡과 바다를 떠올려 보셨나요? 유순영 낭송가님은 7월 그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7월 그러면 폭염 및 열대야 속에서 시원하게 쏟아지는 소나기가 떠오릅니다. 소나기는 굵은 빗방울이 갑작스럽게 내렸다가 이내 그치는 것으로 발달한 저군 정난원에서 발생합니다. 빗방울이 커 맞으면 따가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특히나 여름에 많이 내리고 강풍,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빨래를 하는 주부들한테는 소나기가 그야말로 최악의 천적이죠. 특히 밀린 빨래를 한 뒤에 소나기가 내리면 있는 욕, 없는 욕이 다 튀어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소나기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전편이 실리고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던 분량의 소설인데요. 한국인의 감수성을 대표하는 황순원의 소나기가 생각이 나네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양평의 시골 마을에 윤초시댁 경손녀가 몸이 안 좋아 요양을 내려옵니다. 개울가 징검다리에서 몇 번을 마주하는데 흰 조약돌을 던지며 바보라고 외치고 도망가는 소녀에게 소녀는 야릇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차가운 소나기를 맞이하고 소녀는 입술이 파랗게 질린 소녀를 위해 원두막이며 수수단 속이며
비를 맞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랑물이 불어서 소녀는 소녀를 업고 건너며 둘 사이는 더욱 친밀해집니다. 소녀는 마지막으로 한번 소녀를 만나려고 애를 태우다가 소녀가 이사하기로 한 전날 밤 잠결에 소녀가 소년의 채취가 묻은 스웨터를 입혀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네. 소나기는 신문학지에 처음 발표되어 현재까지 사랑받고 있는 황순원 지필의 단편 소설입니다. 근현대에 창작된 작품으로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김유정의 동백꽃 등과 함께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이죠. 이 소설의 빛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녀의 당돌함과 소년의 순수함의 묘한 조화가 아닐까 합니다. 네, 우리 한선자 낭송가님이나 김기정 낭송가님, 이 소설 소나기에 대해서 혹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요? 네. 8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의 소설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짜내고 있지는 않은가 싶을 정도로 그 가치가 엄청난 소설입니다. 너무도 많이 읽은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로 읽는 것보다 두 주인공의 극단적인 성격적 차이에서 오는 당시 사회의 가치관 대립의 시대적 소설로 읽어보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낭만적인 감수성으로 기억되는 황순원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 작품 소나기.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영화 속 대사처럼 우리의 감수성을 영원히 결정하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나기 줄거리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오신 세 분의 낭송가님들이 함께 낭송을 합니다. 정세훈의 소나기, 그리고 곽재구의 소나기, 목필균의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정세훈. 소나기 한 채로 몰고 간 뒤에 옥수수 한 뼘씩 자라고 있을까. 옥수수 때 씹어 단물 빨던 나, 잡초처럼 커온 내 고향 얼개리에 사모님이 된 소꿉친구 여자아이, 내 등에 엎여 수줍이 건너던 홍순한 시냇물은 옥수수밭이나 산모퉁이에서 아직도 여전히 흐르고 있을까. 소나기 곽재구. 저물 무렵 소나기를 만난 사람들은 알지. 누군가를 고즈넉이 그리워하며 미루나무 아래 앉아 다리 쉼을 하다가 그때 쏟아지는 소나기를 바라본 사람들은 알지. 자신들을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참기 힘든 걱정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이를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참기 힘든 분노라는 것을 그 소나기에 가슴을 적신 사람이라면 알지. 자신을 속이고 사랑하는 이를 속이는 것이 또한 얼마나 쓸쓸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소나기, 목필균. 언제 누가 내게 이렇게 시원한 발자국을 남겼으리. 선체로 거센 빛발에 온전히 젖다 보면 다 풀어져 버릴 두루마리 같은 상념들, 확실한 흔적. 목줄기까지 젖어오는 내 안의 그리움들. 떠내려간 하루는 오히려 짧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3명의 낭송가님들로부터 소나기에 대한 다른 시 3편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소나기를 맞지는 않았지만 3편의 시 감상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흠뻑 젖은 것만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저는 7월 그러면 능소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려하면서도 기품과 우아한 품위를 담고 있는 능소화. 지치지 않은 강한 생명력으로 담장을 오르고 올라 꽃 피우고, 또한 그 기품 사그라들기 전 싱싱한 모습 그대로 뚝 떨어진 그 자리까지 꽃술을 놓는 그런 꽃이죠. 네, 금동화라고도 하죠. 원산지가 중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능소화를 양밭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어서 양반꽃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 이남의 사찰에서 많이 심었는데요. 능소화가 많은 대표적인 사찰로는 전북 진안의 돌탑 천국인 사찰 마이산이고요. 대구 근교 경북 사찰 성주의 임정사도 있습니다. 능소화가 피면 장마가 진다더니 요즘 능소화가 한창입니다. 전설 속 소화의 애달픈 그리움을 담은 눈물 같은 장맛비. 그 비가 올해는 어찌 이리도 기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능소화는 아주 멀리서도 눈에 띌 만큼의 높이로 올라 장마를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마를 불러온다는 능소화가 저리도 곱게 피었으니 소화의 눈물 같은 비가 내려 뚝뚝 떨어진 꽃도, 빗물 물고 처연히 피어오르는 모습도, 빗물 가득 베인 돌 담장도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비 오는 날이 아주 좋아집니다. 맑은 날에 내리는 소나기가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레인드롭. 소나기가 내려온다. 내 머리 위로 갑자기 말도 없이 젖어버리겠네. 추억이 흘러내린다. 따라 눈물도 흐른다. 바보처럼 집에 가는 길 아직도 멀기만 한데 우산도 없이 감기 걸릴 것만 같아. 이 길이 너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면 젖어도 좋은데. A raindrop, a raindrop. 사랑이 참 모자라구나. A raindrop, a raindrop. 사랑은 저 빗방울처럼 모두 까맣게 잊어버리고 젖어버리고선 아파하는 감기 같은 걸까요? 지난 여름날 햇살 아래 짜증
네, 정말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레인드롭은 빗방울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노래의 전주가 비 오는 날이 좋아질 거란 주문을 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린 소녀의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소나기를 통해 되살아난다는 감성적인 스토리 곡으로 아이유의 감성적인 보이스와 가창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아이유의 맑고 청량한 목소리와 통통 튀는 멜로디가 어우러진 곡을 듣다 보니 덥고 습한 날씨를 잊게 해주고 어느새 마음이 뽀송뽀송해지는 듯합니다. 그럼 저희가 7월을 생각나게 하는 시 한 편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부회장님이신 김기정 낭송가가 낭송합니다. 정일근 시인의 흑백 사진. 흑백 사진 정일근 내 유년의 7월에는 내가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 또 그 위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내려와 어린 눈동자 속 터져 나갈 듯 가득 차고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쉼 없이 흘러갔다. 내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버리면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어 차르르 내 겨드랑이에도 간지러운 새잎이 돋고 물 아래까지 헤엄쳐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삐뚤삐뚤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 귀에 들어간 물을 뽑으려 햇살에 데워진 둥근 돌을 골라 귀를 가져다 대면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오던 따뜻한 오수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에 풍금소리 쌓이고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 네, 정일근 시인의 흑백 사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누가 정일근 시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1958년 경상남도 진해 출생입니다. 대학 교수이면서 시인이기도 하고요. 198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유배지에서 보내는 정약용의 편지라는 시가 당선되어 등단을 했습니다. 그의 시집으로는 바다가 보이는 교실, 그리운 곳으로 돌아보라, 처용의 도시 등 다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목이 보니까 흑백 사진이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시는 자연 속에서 뛰어놀다 잠이 든 유년 시절의 7월을 마치 흑백 사진의 한 장면으로 회상하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추억을 표현하고 있는 서정적인 산문시입니다. 시 전체의 시각적 감각과 더불어 어린 시절의 향수라는 감각이 주는 시대적인 특징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 혹시 이 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은 어느 부분인가요? 네, 물속에서 헤엄치다 관찰한 비륜나무의 전경을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라고 묘사함으로써 마치 대화하는 듯한 감각을 살리고 있는데 어린아이다운 친근한 표현이 인상적이죠. 네. 이 작품은 시인의 유년 시절에 경험한 일을 다양한 감각적 심상과 비유적 표현으로 그려낸 것으로 행과 연의 구분 없는 산문시입니다. 동심 어린 세계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능소화에 대해서 생각이 난 게 좀 있는데요. 혹시 능소화에 그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모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요. 어느 왕궁에 소아라는 예쁜 궁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던 길에 왕의 눈에 들어 하룻밤을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왕의 사랑을 받아서 후궁의 자리에 올랐는데 나이가 어리고 미모가 뛰어나다 보니 왕비와 다른 후궁들의 질투와 싸움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그리곤 왕궁의 여인들은 이 소아를 궁의 외딴 곳에 처소를 만들어주고 다시는 왕의 눈에 띄지 않게끔 철저히 차단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수십 년을 담장 너머를 바라보면서 왕을 기다리던 소아. 성품이 착한 소아 후궁은 오랜 세월 왕이 찾아주기만을 기다리다가 상사병이 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곤 함께했던 몸종에게 죽어서라도 왕을 다시 뵙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왕이 자주 다니는 길목 담장 한쪽 모퉁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곤 왕이 지나가는 것을 놓칠세라 담장 너머까지 꽃을 피우는 나무가 그 자리에 피어났는데요. 사람들은 그 꽃을 가리켜서 능소화라고 불러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능소화가 너무너무 겉모습만 아름다울 뿐이지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애틋하고요. 정말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7월에 관한 시와 그에 어울리는 노래로 1시간을 엮어봤습니다. 7월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시원하고 청량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우리 낭송가님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여름에 추천해주고 싶은 도서 하나씩 있으면 좀 골라주십시오. 네, 임소연 저자의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할 도서는 이장욱 저자의 트로츠키와 야생란입니다. 네, 오은영 저자의 화해입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그 오은영 박사의 책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죠? 예. 네. 네, 이외에도 너무도 많은 책들이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내리는 7월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어떤 것이든 건강하고 행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만나기를 희망하시는 또는 누군가와의 만남을 갈망하시는 분들이 바라는 것들과 꼭 만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언제나 변함없는 당신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득 담아 보내면서 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이무진의 비와 당신.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